자, 반갑습니다. 일단 조금 늦었는데 어, 분석은 다 끝났고요. 조합까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해서 하이덴하임부터 라이오까지 좀 빠르게 오늘은 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얘기를 드리자면 첼시 마인, 토트넘 마인 메인이었습니다. 메인이 그 동일했는데 하나는 프렌, 그러니까 피오렌티나 프렌과 이제 브랜드포드 프렌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다. 5번은 이제 다른 다폴더에 데려가다 보니 그거는 또 빌바오 언더가 전반 퇴장당하면서 0대3으로 지는 바람에 그것도 좀 아쉬웠고, 그래서 오늘도 한 두 조합만 갔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애매한 건 다 건너뛰기 때문에 일단 하이덴하임부터 가도록 할게요. 일단 하이덴하임하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 박빙입니다. 박빙. 지금 강등권 탈출하려면 승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이덴하임이 지난번에 슈터트를 잡으면서 조금 유리한 위치에요. 16이니까. 그래서 보움의 원정이나 하이덴하임의 홈 성적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조금 유리하다. 득실도 그렇고. 다만 하이덴하임이 이제 슈투트 원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최근 홈에서 승리가 많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보움이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긴 게 뮌헨전인데, 뮌헨전도 이제 퇴장 이후의 세 골이어서 사실 지금 1무 5패라 성적이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아예 무득점이 아니고 득점을 간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이제 볼푸스나 올슈타인한테 비겼던 거 생각하면 이것도 무승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하이덴하임도 쉽게 이기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홈에서 이제 득점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하이덴하임도, 그래서 이제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그리고 토리노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토리노는 명분이 크게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뭐 이겨도 이제 뭐 큰 상황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베네치아는 다르죠. 토리노는 이겨도 위로 크게 올라갈 수 없는데 베네치아는 강등권에 있는데 불과 17위하고 2점 차입니다. 그래서 파르마는 좀 힘들더라도 7점 차라. 레체 정도는 잡으면은 본인들이, 그리고 엠폴리하고 승점이 같아서 뭐 득실은 좀 앞서 있긴 한데 실점이 적어서, 근데 어쨌든 승점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경고 누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베네치아는 미드필더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 한 명, 그래서 거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토리노의 이제 최근 베네치아하고의 상성인데, 일단 토리노가 어쨌든 어,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 경기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홈의 성적을 보면 토리노가 이제 많이 좋잖아요. 최근 8경기 무패기도 하고 4승 3무. 최근 원정 2경기 무득점으로 지긴 했는데 워낙 잘 안 지다 보니, 물론 베네치아가 그 강팀 아탈이나 뭐 라치오 아니면 나폴리 뭐 4연속 무승부도 했었고, 뭐 원정에서 이제 이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이거든요. 아직도 0승입니다. 골 지금 꼴찌 문차도 1승을 했는데 원정 승이 없어요. 그래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어, 비길 가능성이 있지만 득점력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언더기 때문에 최근 엠폴리 2골 넣은 게 많이 넣은 겁니다. 가끔씩 진짜 2골 넣었는데 최근에 계속 이제 무득점 아니면 한 골이었다가 오랜만에 2골 넣었지만 엠폴리한테 이제 2대2로 비겼죠. 그래서 토리노가 질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뭐 동기부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예전에 이제 엘라스 베로나나 아니면 제노아 아니면 파르마하고 비겼던 그 전적들을 생각해 보면 뭐 우디네세나 아니면 AC 밀란, 엠폴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항상 토리노가 이길 만한데 배당이 좀 안 좋으면은 이제 비겼던 적이 있는데, 근데 오늘은 오히려 배당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토리노 승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한 6대4 정도로 보고, 베네치아가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강등권에 있어도. 잘해야 비기는 정도? 근데 그건 토리노가 골을 못 넣었을 때 가능하지. 토리노가 골을 넣으면 어 이게 언더를 같이 보긴 하는데 토리노가 실점하면서 이제 이기는 그림은 뭐 2대1
이 정도면 또 오버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토리노 승무 언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않겠다, 최근 흐름이면. 자, 그 다음 니스하고 랭스부터는 쭉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니스 랭스 같은 경우에는 랭스가 지난번 몽펠리에전 비기긴 했지만 최근 3경기 무패 중이고, 그 마르세유 전이죠. 전 브레스트까지 합치면 그 컵대회 포함해서 최근에 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스트라스. 그래서 최근 흐름은 좋다. 원래 랭스가 득점이 되게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득점이 없다 보니 대부분이 이제 지거나 잘해야 무 정도였는데 최근에 또 골도 좀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니스가 이제 챔스 가려면 이제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지금 릴라고 불과 2점 차고 남은 잔여 경기가 3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랭스도 강등권 걱정해야 되지만 이미 르하브르하고 5점 차라 강등 당할 일은 거의 좀 희박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직 확정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랭스도 승점을 따는 게 좋긴 한데 니스가 홈에서 워낙 잘하고 그리고 최근에 파리 원정까지 잡으면서 3경기 무패. 근데 이제 니스를 조심해야 될 게 파리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는 건 아닙니다. 배당 보고 가야 되는데 배당이 별로다. 니스가 이제 앙제를 잡긴 했지만 결국 한 골을 먹혔고 스트라스도 2골, 파리도 1골.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는 낭트나 이제 리옹한테도 졌는데 그 리옹전, 오세르, 모나코, 낭트 최근 3경기까지 해서 지금 몽펠리에전 이후로 거의 한 8경기 연속 실점 중입니다. 많을 때는 이제 2실점까지 하다 보니 니스도 뭐 예전만큼 홈에서 막 압도적으로 잘한다 볼 수는 없어요. 물론 홈 성적이 좋긴 하지만 그래서 홈에서 2번밖에 안 지긴 했는데 니스가 최근에 낭트한테 졌던 거 생각하면은 낭트가 이제 랭스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훨씬 많거든요. 승점도 지금 조금 더 뒤처지고 그래서 니스 승무 보지만 배당 대비 니스 승은 메리트 없다. 그러면 이제 승 보는 입장에서 핸디무 어떠냐. 근데 랭스가 요새 워낙 흐름이 좋아서 핸디무도 별로예요. 아예 니스가 질 수도 있다는 그림이 생각이 들어서 이건 오버 갑니다. 오버. 다득점 무승부가 됐든 뭐 니스가 잡든 아니면 낭트전처럼 또 지든 니스 승무에 이제 오버를 보는데 저는 오버가 좀 더 괜찮다. 니스 승이 이제 1.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버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맨시티하고 울버햄튼 둘 다 잘해요. 요새 맨시티가 지난번에 이제 언제였지? 노팅엄전에 데브라이너가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최근 에스턴, 에버튼, 크리스탈도 2골을 내주고 5골을 넣었고 최근에 얘네가 무승부 2번에 6번 이겼으니까 8경기 무패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플리머스전 이후에 이제 4승, 플리머스전 포함 4승 1무. 상대들이 좀 만만치 않아요. 맨유도 원정이라 좀 쉽지 않았을 거고 특히 크리스탈에 2실점 내주고 5득점 그리고 에스턴, 에버튼의 노팅엄까지. 그래서 뭐 울버햄튼이 최근에 잘하긴 합니다. 얘네가 지금 6연승 중이니까 8경기 무패고. 근데 이제 최근에 만났던 팀이 맨유, 레스터고 또 입스위치나 사우스햄튼전에 실점을 했다는 거 생각을 하면 아무리 울버햄튼이 6연승의 흐름이고 결장 부분이 크게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맨시티 쪽을 볼 수밖에 없다. 왜냐? 울버햄튼은 이미 뭐 강등 당할 상황은 아니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제 챔스권을 지키려면 노팅엄이 불과 1점 차입니다. 에스턴 빌라도 노릴만 해요. 그래서 맨시티 승무 보지만 요것도 배당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맨시티 승복에는 뭐 최근에 잘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상대했던 팀들이나 실점도 있었고 그리고 울버햄튼이 워낙 요새 잘하다 보니 박빙의 승부로 예상한다. 그래서 맨시티 승무 보지만 저는 3.5 기준 언더 봅니다. 울버햄튼이 입스위치나 사우스햄튼한테 골 먹힐 정도면 이거 맨시티가 뭐 실점을 하더라도 뭐 다득점을 하든 아니면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오버를 노릴 수도 있는데 뭔가 골이 안 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언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 좀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경기 갈게요. 라이오 헤타페. 제가 오늘 분석해 보니까
오늘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두 조합밖에 안 가는데 어, 뭐 메인도 그렇고 뭐 고배당도 그렇고 확실히 막 너무 느낌이 온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애매하신 분들은 건너뛰고 내일 가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5월부터 뭐 4월 말부터 4월 이제 거의 마지막 주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국내랑 뭐 일본, 호주, 뭐 미국 5월까지는 그 분석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그냥 해축에만 이제 올인하다 보니 그거는 해축 끝나면 5월에 해축이 끝나니까 6월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축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해축 위주로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낮 방송도 없고 오전에 방송을 하게 되면은 아마 해축으로 방송하지 않을까. 낮 꺾기는 아예 분석조차 안 합니다. 왜냐면 하면은 가고 싶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애초에 그걸 좀 차단하려고 해요. 괜히 그거 뭐 조합도 안 보내고 방송도 안 하는데 굳이 거기에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해축만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 어, 신뢰가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요거 라이오 헤타페만 마무리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급한 거 아니시면 요것만 이제 하고 방송하기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라이오 헤타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요새 잘 못 이기더라고요. 라이오 같은 경우는 4경기 승리가 없고 홈에서 이제 3무 2패.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지로나 셀타비고 바이아돌리드 전도 이기면서 뭐 3연승도 했고 홈에서 레알하고 3대3으로도 비겼고 최근에 졌던 경기들 보면 뭐 바르샤 원정도 한 골, 비아레알도 한 골. 최근에 에스파뇰한테 0대4로 진 게 좀 큰데 그 이후에 실점이 좀 많아요. 빌바오 원정, AT 원정 다 3실점. 근데 이게 원정이었고 사실 홈만 놓고 보면 에스파뇰전 빼면은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타이밍상 이제 한번 이겨줘야 될 때도 되긴 했는데 라요 같은 경우에 헤타페하고 승점이 2점 차입니다. 불과. 그리고 라요도 3점을 얻으면 오사순하고 승점이 같아져요. 44점으로. 그래서 컨퍼런스나 유로파 쪽을 좀 노려볼만 하거든요. 여긴 5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뭐 챔스는 힘들더라도. 근데 헤타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득점은 좀 밀리지만 실점이 워낙 이제 그 비슷한 팀들끼리 중에 가장 좋습니다. 뭐 비슷한 팀들뿐만이 아니고 그냥 라리가 전체로 보더라도 한 5손가락 안에 그 들어가거든요. 실점으로만 보면. 근데 득점이 이제 못 받쳐줘서 그런데 실점이랑 득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31골에 30골 실점이니까. 그래서 라이오가 35골이지만 실점이 이제 42골로 10골 이상 많기 때문에 득실은 헤타페가 좋다. 네, 라이오 홈이고 헤타페가 뭐 원정 성적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라이오 홈이나 원정의 헤타페나 비슷하다고 봐요. 그 승점 자체가. 그래서 결장 부분을 봐야 되는데 결장도 보니까 좀 비슷하더라고요. 일단 라이오가 이제 주전 기퍼가 경고 누적인데 뭐 서브가 어쨌든 경기를 아예 안 뛴 건 아니라서 뭐 어느 정도 대체가 된다 보고 수비 쪽에 경고 누적 거의 풀타임으로 뛴 뭐 골과 어시도 있고 선수 한 명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2골에 3어시인데 요게 좀 크지 않나 했는데 헤타페 쪽도 보니까 지금 공격에 출전 정지 한 명 있고 얘도 거의 몇 경기 빼고 다 나왔거든요. 3골에 5어시니까 그리고 이 경고 누적이 한 명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쪽에 이제 뭐 그나마 최근에 부상 29경기 찐 수비수 한 명도 부상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라이오 쪽도 출혈이 있지만 헤타페도 출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내리면 둘 다 순위도 비슷하고 둘 다 최근에 잘 못 이기고 있고 그리고 헤타페가 오늘 지면 4연패거든요. 일단 3연패 중입니다. 2경기 다 1실점으로 틀어막았고 그 전에 바이아돌리드 원정 4득점, 뭐 오사수나 2득점, 역전승했죠. 그리고 레가네스한테 지긴 했지만 원정에서 뭐 아니면 홈에서 최근에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홈보다는 원정의 성적이 더 좋다고 봐요. 저는 홈에서 지금 3연패 중이니까. 그래서 라요가
홈이라 유리하긴 한데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경기 없습니다. 막 이게 너무 좋아 보인다 하는 게 꼽을 만한 게 없어요. 배당 대비로 들어가도 없고 고배당으로 들어가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조합만 갑니다. 메인 하나랑 고배당 하나. 그래서 참고들 하시고, 내일은 아마 오후보다는 오전에 올 가능성이 커요. 뭐 공지하겠지만. 근데 오전에 온다고 해서 낮 경기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5월은 해축만 분석하기 때문에 오전에 오더라도 해축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해축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낮 경기 가시는 분들은 건너뛰니까 뭐 나중에 다시 보기를 보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하기 전에 아까 보내달라고 하셨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쪽지 보냈습니다. 쪽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딱히 막 감이 오지 않아서 일단은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메인은 배당이 좀 적고 고배당은 대충 어떻게 가시는지 딱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무리 안 했어요. 막 일부러 배당 낮은 거 막 억지로 끼워서 막, 어제는 그래도 갈만해서 이제 5경기를 묶어간 건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랬으면은 첼시 마인이랑 토트넘 마인을 안 갔겠죠 어제. 줘야 뭐했으니까 이제 일반승은 이제 버리기 아까워서 이제 다 폴에 데려간 건데 빌바오가 이제 5번 하는 바람에 그거 하나 틀렸다. 자,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